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시젠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젠. 코로나 관련돼가 수혜를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예, 지금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데도 갑자기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뭐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막 5만 명,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엔데믹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워낙 더우니까 가끔 이제 밖에서 그러니까 길을 걸어 다니걸 할 때는 주변 보고 사람이 없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사람이 있을 때는 밖에서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엄청 덥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 번도 코로나 안 걸렸어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닙니다. 뭐 실내든 실외든 일단 마스크를 써요. 근데 실외에서 요즘엔 너무 더운데 주변을 딱 한번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때만 잠깐 마스크를 벗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러다 사람이 온다. 그럼 다시 마스크를 씁니다.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이슈라고 하는 거는 딱 내용 나왔죠. 예, 코로나 재확산에 진단 키트주가 동반 급등했다. 예, 최근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등이 상승했고요. 랩지노믹스도 상승했는데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는 미국 클리아랩 인수 추진했고 볼트원 전략을 실행했다. 물론 무상증자했다는 것도 움직였던 건데 아무튼 그런 참고하시고요. 이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진단 키트로 움직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봄, 여름, 가을까지는 지금처럼 정책을 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가까워지면서부터는 조금 코로나 관련돼가 진단 키트는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독감하고 그다음에 코로나하고 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꼭 이제 뭐 전문가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제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단 키트가 좀 팔리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게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물론 엔데미라 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겨울이 되면은 진단 키트는 좀 수요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어디 뭐 병원 가가지고 진단 받는 것보다 집에서 본인이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이렇게 편하잖아요. 굳이 병원까지 갈 필요 없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단 키트는 좀 더 팔리지 않을까. 아무튼 많이 이제 그래가지고 급등했어요. 급등했다가 바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자, 이 종목의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지대는 22,500원 되어 있습니다. 22,500원. 오늘이 23,000원이거든요. 22,500원의 지지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대는 26,800원 되어 있습니다. 26,800원 참고하시고요. 만일 22,500원을 이탈한다. 22,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은 2만원이 되네. 2만원. 그럼 어떻겠습니까? 자, 22,500원 이탈했어요. 만일 이탈했다. 그러면은 다시 오르겠지. 그랬다가 홀딩 하시다가 2만원이 됐어요. 안 오르네? 신저가 다시 왔어요. 손절을 그때 늦게 치지 마시고 딱 지지대 보시고 지지대는 이탈한다. 그러면은 수익이시든 손실이시든 일단은 이탈선 관련돼 가지고 리스크 관리하신 것도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현재 이 종목이 물론 이제 작년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올해는 실적이 별로 안 좋겠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이제 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로봇, AI 아니면은 뭐 실적이 잘 나온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코로나 진단 키트는 유행이 이미 지났잖아요. 유행이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지선을 이탈한다 싶으면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지대 저항대 말씀드렸고요. 자, 이 종목의 메이저 수급 누구냐? 자, 이 종목은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수급동에 보실게요. 자, 외국인이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그냥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최근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04만 주, 기관이 한 달 동안 19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계속 팔고 기관은 최근에 팔고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누가 핸들링한다? 외국인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 중에 누가 팔고 있느냐? 자, 오늘 사긴 했지만은 금투, 보험, 투신이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조금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금투하고 투신이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신용비율은 2.49%.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자,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상황 보시게 되면요. 대차거래는 어떻게 되냐? 최근 어떻습니까? 감소했다가 최근에 이제 증가하고 있죠. 대차거래는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하루 거래량 중에 공매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그 매매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데 10% 이상이 중요하다겠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매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대차거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점에 있을 때는 뭐를 조심하라겠죠? 저점에서는 대차거래 공매도, 고점에서는 신용. 근데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은 아니죠. 저점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항상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한 가지죠. 바로 책임계획 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대주가 31% 가지고 있네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돼야만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사는 인체 및 동식물에 채취한 검체로부터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 DNA 및 RNA 분석을 통해 질환의 원인을 검출하는 분자 진단 사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사의 기본적인 영입 경로는 국내외 협력 대리점 및 해외 법인으로서 이탈리아, 중동, 미국, 캐나다, 독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공의 현지 법인 및 지점을 설립하여 지역적 접근 및 직접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기준 총 매출액 중 수출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엔데믹 이후 진단키트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동사의 2023년 1분기 매출액에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었다. 동사는 외형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상품 비중이 상승함에 따라 원가율의 상승과 더불어 팬데믹 기간 동안 높아진 고정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매출액 어떻습니까? 작년에 8,500억에서 올해 3,500억으로 반토막 이상이 났죠? 내년에도 4,000억으로 회복 못합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965억에서 올해 간신히 12억 원. 근데 모르겠습니다. 12억 원 흑자인데 적자 전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년에 512억 원으로 다시 회복이 되네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24억에서 올해 190억, 내년에 480억. 회복을 역시 못하죠. 자, 분기실적 보시게 되면은 작년에 1분기 때 1997억 원 영업이익에서 올해 138억 적자 전환됐습니다. 2분기는 작년에 130억에서 5억 적자. 역시 적자 전환됐죠. 3분기는 작년에 322억 적자에서 올해 23억 흑자 전환. 4분기는 작년에 161억 흑자에서 올해 132억 흑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데 3분기는 조금 돌아섭니다. 4분기 때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실적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22% 상당히 낮죠. 유보율은 4,700%. 유보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자,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12%. 자, EPS 같은 경우는 818원, BPS는 22,787원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12%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의 5에서 8%가 감안하게 되면은 일반 제조업의 한 1.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818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겠습니다. 이거 또 2를 빠졌네요. 818원이었죠? 818원.
예, PER로는 28배 구간입니다. 28배면은 물론 영업이익률 한 1.5배 되면은 PER 한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15배 정도?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PER 20배가 넘는다. 지금 현재 고점도 아니에요. 저점인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그렇게 안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비싼 편이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예를 들면은 랩지노믹스처럼 돈을 벌어놓은 거 있잖아요. 유보금 있잖아요. 그걸로 회사를 인수하면 좋아요. 그런데 CJ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랩지노믹스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랩지노믹스는 돈을 벌어놓고 유보금 벌어놓은 걸로 해가지고 회사를 인수합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안 나온 거를 그걸 이제 어느 정도 그 회사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그런데 CJ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배가 고파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에다가 열심히 곡식을 쌓아놓자.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랩지노믹스는 회사를 인수해가 유보금으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영업 손실 난 걸 어느 정도 메우는 거죠. 그런데 CJ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창고에 놔놓자. 나중에 적자 나게 되면 그 돈을 빼서 쓰면 되니까 이렇게 본다는 조금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CJ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랩지노믹스처럼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영업이익을 땡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거나 아니면 영업이익 감소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서 채울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업 계열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매출은 어디서 나오느냐?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분자진단 시약에서 80%, 분자진단 장비에서 17%,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CB가 마지막 2015년대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재무적으로는 튼튼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놨죠. 코로나 관련돼가지고 분자진단 관련된 시약, 진단 키트 관련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자, 진단 시약 및 장비를 판매하는 각국 나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시즌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구간은 고평가 상태입니다. 바닥이 있지만 고평가 상태이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이렇게 코로나 사람들이 많이 걸렸다고 하고 잠시 올라왔지만은 이게 코로나 때 올랐던 게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시 이렇게 주가는 한번 출렁이긴 했지만은 제가 봐서는 약간 데드캣 바운스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CJ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